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의 본거지인 충남 금산의 월명동 수련원. 경찰차가 잇따라 들어갑니다. 곧이어 현장 감식을 위한 과학수사대와 기동대 대형 버스까지 투입됐습니다. 검경 합동으로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은 인력 200여 명이 동원돼 대대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신도 한두 명만 오갈 뿐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월명동은 정명석 JMS 총재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졌는데 정 씨는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물품 압수해 오신 건지 확인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정 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27일 정 씨의 1심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성폭행 혐의를 입증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압수수색에는 JMS 2인자 정조은 씨가 담당하는 경기도 성남시의 교회와 자택 등도 포함됐습니다. 여자들이라면 선생님 옆에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검찰은 정조은 씨가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 여신도들을 정 총재에게 데려가는 등 성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충남경찰과 공조해 피해자 보호와 공소 유지에 힘쓰고 엄정한 수사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정 씨의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 씨 측은 변호인단 14명 가운데 8명이 사임한 상황에서도 증인을 20명 넘게 추가 신청하는 등 시간 끌기를 하고 있어 다음 달까지 재판을 마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정명석의 범행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JMS 2인자 정조은 씨. 2018년 2월 18일 이때부터 그리고 3년 6개월을 선생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자들이라면 선생님 옆에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처음 범행을 인지한 뒤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수차례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한 호주 교인 에이미 씨. 그를 처음 정명석의 방으로 데려간 건 정조은 씨의 최측근이었습니다. I was very, very confused, but I accepted it in the end as something normal because of that grooming process beforehand. 1년 넘게 극도의 혼란을 겪던 그는 2019년 10월 정조은을 만났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털어놓지도 못하고 되려 자신을 자책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정 씨가 건넨 말은 정명석에게 더 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빨리 회복을 하고 이러는 것이 그게 은혜를 갚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선생님께 죄송하다면 그러면 더 잘해야 돼. 그리고 네 잘못을 정말 뉘우쳐야 돼.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선생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한국을 떠나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딱 붙잡아줄 수 있는 여긴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 괜찮아질 때까지는 한국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특히 정명석 곁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선생님 가는 곳 좀 데리고 달라고 그래. 최대한 갈 만한 데 붙어 있어. 어차피 혼자 있어봤자 이상한 생각만 할 거고. 2018년 정명석이 성범죄를 저지른 걸 알고 막으려 노력했다면서 오히려 그 옆에 여신도들을 계속 붙여둔 겁니다. She never personally saw any of my assaults, but she would have seen so many things. I think she's very, very aware of what happens behind closed doors. 에이미 씨는 정조은을 비롯한 조력자들도 공범이라고 분노했습니다. Even now they lie and they say that I'm delusional. They were there and they didn't see anything. That never happens. 이와 관련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정 씨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도 찾아가고 교회 측 관계자 등 여러 경로로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18살 때부터 12년 동안 JMS에 있었던 김모 씨. 치위생사였던 김 씨는 정명석의 치아 관리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측근인 여자 목사는 어차피 입도 헹궈야 하는데 화장실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유도했다고 합니다. 화장실로 은밀한 곳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한 거죠, 성추행을. 김 씨는 화장실로 가라고 한 목사가 성추행이 벌어질지 몰랐을 리 없다고 말합니다. 저 목사님도 그냥 알면서 다 그렇게 밀어넣은 거구나. 저 선생님 옆에서 그냥 더 그런 상황을 조장하고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정명석과 골프카트를 함께 탄 적이 있는 이모 씨.
정명석의 측근들은 이 씨가 자연스럽게 카트에 앉도록 했고 이후에는 카트 쪽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도 이제 눈을 자연스럽게 옮겨주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성추행당한 걸 보고. 피해자들의 입단속을 하는 것 역시 측근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괜찮아. 선생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실 거고. 그러니까 어디서도 말하지 말라고. 당연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대하는 측근들의 태도에 피해자들은 성범죄라는 판단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는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약간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상한 티를 낼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하게 하니까. 그렇게 상황에 무뎌진 피해자는 어느 순간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였는데 제가 어느 순간 애들을 데려가는 제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이었었어요. 죄책감이 더해가면서 결국 탈퇴를 결심하자 정명석은 3번이나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사실을 어디에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각서 쓰고 나왔어요. 직접 뵙고 내용도 하나하나 다 불러줬어요. 그런 정명석의 태도는 그를 주님으로 여겼던 자신의 믿음을 깨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너 왜 있지라는 말을 지어내냐, 내가 널 고소할 거다, 이렇게 협박을. 그런 상황들이 저에겐 너무 충격이었어요. 피해자들은 이런 상황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장려하고선 침묵하고 있는 공범자들에게 더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범죄에 가담했던 그 행위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왜 언급은 제대로 하지 않고 넘겼는가. 이거는 피해자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걸 우선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피해자들은 20에서 30명에 달하는 정명석 주변의 측근들이 정명석 성범죄의 공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